우리가 자, 교재 보세요. 이번 주 3페이지 이거 한 문제 더 하고 넘어갑시다. 혹시 유빈이가 오늘 못 온다고 했었던가? 유빈이 병원? 병원 갔다 온 거야 그러면?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건데? 피부과라고 그러나? 와, 시작해보자. 그리고 1번 계산에서 나온 결과를 다시 여기 바깥쪽에 있는 시그마에다가 계산을 하게 될 게 2번. 1번부터 먼저 계산을 끝낼 건데, 자, 7번 보세요. 1번. 이렇게 주어진 수열이 지금 i하고 j가 둘 다 문자로 주어져 있는데, 시그마의 형태를 보면 여기서는 지금 문자 역할을 하는 게 누구 얘들아? 누가 문자가 돼야 돼? 1번 시그마에서 누가 변수니? j가 변수죠. j가 한 번호야. j가 한 번호를 나타내는 문자인데 그 문자에다가 1 넣어서 첫째 항, 2 넣어서 둘째 항, 마지막 n 넣어서 n번째 항을 다 계산한 다음 더해달라는 얘기. 그래서 얘들아, 여기 지금 이 시그마를 계산할 때 나와 있는 요 i는 상수야. 상수. 맞지? 자, 바로바로 집중해서 대답해보자고. 1번, 그럼 종효가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주면 좋을까? 1번 계산하는 방법. 응? j가 한 번호를 나타내는 문자야. 수열 봐봐. 어? 왜? 뭐하러 나눠? 이거 j에 대한 1차식인데 등차 수열이잖아. 이거 등차 수열. 다시 1 넣으면 첫 장이 누구야? 1 플러스 i가 첫 장이야. 두 번째 장은 2 넣었을 때야. 2 플러스 i가 두 번째 장이고 3 플러스 i가 세 번째 장, 4 플러스 i가 네 번째 장이야. 항상 이 시그마 계산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번밖에 안 풀었지만 분명히 시그마에 계산될 때 사용되는 변수가 누구인지만 체크 잘해주면 된다 그랬지. 나머지 문자들은 다 숫자 취급하라고 그랬어. 물론 이 i는 숫자 취급을 받다가 계산이 끝났을 때도 i가 남을 건데, 그렇게 남은 i는 마지막 두 번째 시그마 계산할 때는 다시 항 번호 역할을 해야 되는 변수로 바뀌게 되긴 하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이 첫 번째 시그마를 계산하는 동안 누가 항 번호를 나타내는 문자인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얘가 문자야. 얘가. 근데 그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 1차식이고 그럼 당연히 등차 수열을 하고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간다. 2분의 한 개씩 몇 개? n개. 첫째는 누구야? 1 플러스 i야. 두 번째가 누구니? 두 번째 항은 n 플러스 i가 되겠지. 아, 미안. 두 번째가 아니라 n번째 항은 끝항이지? 끝항은 n 플러스 i가 되는 게 맞겠지. 이렇게. 그래서 한번 뽑아내볼까? 일단은 n 플러스 1에다가 n 뽑아낸 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일 거고,
그 다음 요거 계산 못한 게 2i지. 2i는 약분하면 i만 남을 거고 ni만 남게 되겠네. 이렇게. 지금 1번 시그마를 계산한 결과가 이겁니다. 계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안쪽 시그마가 계산이 되는 방법이 등차 수열의 합이었기 때문에 첫째 항이 1 플러스 i고 공차가 1차항이 개수가 1이니까 공차가 1. 그래서 등차 수열이 맞아.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계산된 결과를 2번에다 갖다 붙일 거야. 시그마 J는 1부터 M까지 이거 그대로 적을게.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NI J가 아니었지, 미안. I였죠? 그럼 이것도 봐봐. 지금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거 헷갈려 하지 말고 한 번호를 의미하는 문자가 I야. 그리고 수열을 봐. 문자는 현재 N하고 I가 있긴 하지만 N은 이 시그마를 계산할 때 사용되고 있는 N은 그냥 숫자야, 숫자. 얘네들은 그냥 숫자라고. 얘만 변수가 되는 거죠. 얘만 한 번호를 나타내는 변수. 그런데 그 한 번호를 나타내고 있는 I가 1차식으로 존재하고 있지. 1차 계수는 N이고 이것도 등차 수열이야. 쟤도 등차 수열이 맞겠지. 맞아, 얘들아?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2분의 한 개수 M개 여기다가 1 넣은 첫째 항 더하기 여기다 N 넣은 마지막 거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근데 지금 식이 좀 복잡해 보인다면 아까 종이가 말했던 거 분리해서 이거는 분리해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분리 한번 해볼게. 이 상태에서 바로 계산해도 당연히 가능한 게 맞는데 그 다음 요거 n도 상수니까 분리하면서 n은 앞으로 뺄까? n 앞으로 빼지 뭐.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요거 한 덩어리랑 이거 한 덩어리를 덧셈으로 분리했고 두 번째 분리되어 있는 ni 중에 n은 상수니까 시그마 앞으로 미리 빼놨고 그럼 계산합시다. 요거 계산 어떻게 할지 한번 아무나 대답해볼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얘들아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되니? 응? 아니 한 번호를 말하는 문자가 I야. 첫째는 누구야 이거? 이 수열의 첫째는 누구니? 그냥 얘야 얘가 첫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은 누구고? 두 번째 항도 얘야. 세 번째 항도 얘고 네 번째 항도 얘야. 집어넣을 수 있는 I가 없잖아. 그러니까 I의 1부터 N까지 넣는 내내 계속 모든 항이 얘로만 나오게 돼. 이게 숫자라니까. 여기서는 I만 한 번으로 나타내는 문자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시종일관 1부터 N까지 넣는 동안 계속 똑같은 애를 더할 거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는 요것만 N번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N번 더해진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저거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다른 게 아니라고. 지금 이거하고 이게 같은 식의 표현이야. 모든 항이 3으로 유지되고 있는 수열. 이것도 모든 항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유지되고 있는 수열. 대신 문자처럼 보이지만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얘만 한 번호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생각하는 걸 잊지 않으면 된다고. 그 다음 더하기 n에 이거 등사수열 맞지? 간다. 2분의 한개수 m개. 첫째 항은 어떻게 돼? 첫째 항은 1, 끝항은 m. 그래서 m 플러스 1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됐지? 그럼 요거 계산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정리된 식 좀 봐봐.
여기 2분의 mn, 여기도 2분의 mn이 공통이에요. 그럼 2분의 mn으로 묶어주면 남아있는 애가 m 플러스 1과 m 플러스 1을 더하는 식이네. 그래서 m 플러스 1과 m 플러스 1을 더한 결과는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였겠지. 거기다가 m 곱하기 n 자리에는 30을, m 더하기 n 자리에는 11을 넣어서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된다. 시그마가 여러 번 중복되어 있는 계산을 할 때 당연히 문자가 여러 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안쪽부터 계산하는 시그마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나오면 되는데, 그 계산을 할 때 내가 보고 있는 시그마에 한 번호를 담당하고 있는 변수가 누구인지를 잘 체크해라. 그리고 그것과 관련 없는 나머지 문자들은 무조건 상수 친구.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이하고,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이하고, K제곱 공식 쓸 수 있으면 K제곱의 공식으로, K세제곱도 마찬가지. 문자가 여러 개 있다고 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녀석만 집중적으로 문자로 생각하면 되는지만 판단을 잘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들 하시고 오늘까지 해서 끝낼 거야.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게 1160번 문제였던 거야, 얘들아? 그럼 필기 다 한 사람들 그 위에 1159번 한번 시작해봐. 지금 민기하고 채원이하고 유빈이가 하는 건가? 자, 질문 보세요. 이거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8번째 항까지 합을 찾는 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 얘들아? 일반항 찾는 거죠. 그렇지. 일반항 찾으러 가자. 빠르게 갈게. 각 항의 첫 번째 숫자부터 찾아보자. 1, 2, 3, 4, 5 나갈 거니까 n번장의 앞에는 n이 적혀 있겠네요. 첫 장 1이고 공차도 1이 등차 수열이니까 n이 적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옆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첫 번장에 3, 두 번장에 5, 세 번장에 7, 3, 5, 7, 9 등차 수열이네. 그럼 공차가 2니까 2n. 첫째 항 3 나오게 해주고 싶으면 플러스 1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이게 이 규칙대로 나가는 수열의 n번장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맞아? 그럼 이 수열의 몇 항까지야? 8항까지야. 그럼 S8 물어보고 있는 문제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이거 적으면 되거든? 근데 이거 적으면 이 상태에서 계산이 안 되죠? 이거 아무 수열도 아니잖아. 아무 수열도 아니야. 아까 이거 등차 수열이 됐으니까 등차로 계산했어. 이것도 등차 수열이 됐어. 다만 등차 수열을 하기는 합으로 하기에는 식이 좀 복잡해 보여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좀 분리해서 풀었던 것 뿐이야. 근데 얘는 아무 수열도 아니야. 이거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결론 내린 게 분리 2n제곱이랑 2n제곱이랑 누구? n을 따로 분리해주면 되겠네. 2n제곱 더하기 n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주면 계산이 가능해지겠지? 그래서 한다. 2 곱하기 요거 계산은 과정 불러봐. 6분의 8 9 17 이거 계산은 과정 불러보세요. 2분의 8 1 더하기 8이니까 9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쉽게 정답이 나오겠다는 얘기. 자, 한 문제만 더 해보자. 필기들 하시고 1167번 시작해보세요. 1167번. 지금도 마지막 질문이 KAK라는 수열에 1항부터 8항까지 합을 더해야 되는 문제죠. K 1부터 8까지 얻는 건데 지금 당장 계산 못해. 이유는 K 옆에 곱해지는 AK AK가 누군지 모르니까. AK 앞에 곱해지는 K는 공개가 돼 있지. 1 집어넣으면 1고 2 집어넣으면 2고 8 집어넣으면 8인 거잖아. 걔네들은 대입이 가능해. 근데 문제는 그 옆에 곱해져 있는 AK라는 수열에 1부터 8까지 넣었을 때의 값을 알 수가 없어 지금. 그걸 문제가 알려준 정보를 통해 알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시작하는 게 맞다는 얘기겠다. 자, 시작해볼게. 이게 무슨 뜻이었어? 저거의 의미가 뭐니? 이게 뭔 뜻인데, 이거? 다현아, 저거 무슨 뜻이야? 뭐라고? 뭔 뜻이야, 저게? 주성아, 저거 뭔 뜻인데? A1부터 어? A1부터 뭐? 뭐하냐? 민지야 저거 뭔 뜻이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그거를 우리 맨날 어떻게 표현했는데 SN으로 표현을 했어. 뭐하는 거야? 그래서 SN만 있으면 AN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랬지. SN에서 SN-을 빼는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가 기말고사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 2차식, 완벽한 등차수열의 합. 그래서 얘 보자마자 AN
바로 이끌어낼 수 있다. 2차항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야. 2차항 개수가 1이라면 이 등차수의 합에 사용되고 있는 공차는 2라는 거 알 수 있을 테고. 그 다음 첫째 항은 S1이 첫째 항이거든. 근데 S1이 1 넣었을 때 2 나와. 그럼 첫째 항이 2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마무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끝난 거지. 가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곱하기 AN이 2N이면 AK는 2K가 되겠네. 이제 알게 됐죠. K에 1 넣었을 때 어떤 답이 나오고 2 넣었을 때 어떤 답이 나오고 8 넣었을 때 어떤 답이 나오는지. 아까까지는 얘가 누군지 몰라서 첫째 항이 누구고 둘째 항이 누구고 셋째 항이 누군지 계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계산할 수 있죠. 그럼 할게. 2 앞으로 미리 뺀다. 그럼 남아있는 거 K제곱이네. K제곱은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계산 마무리 해주면 되겠더라는 거죠. 어제 끄트머리에 지난번에 설명하다가 끝났죠? 지금까지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이거 K제곱이니까 공식 K 세제곱 있어도 공식 옆에 등차 수열 붙어 있어도 공식 옆에 등비 수열 붙어 있어도 공식 이렇게 옆에 붙어있는 시그마 옆에 붙어있는 수열이 공식을 통해 계산 가능한 문제보다 공식이 불가능한 시그마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들을 통틀어서 소거형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해보자고. 소거형 문제는 준비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계산 전에 소거형 문제를 풀려면 말 그대로 소거잖아. 소거가 뭐야? 직접 공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원하는 시작하는 항과 끝나는 항을 전부 다 적어야 되거든. 만약에 1항부터 n항까지 더하길 바란다면 1항부터 n항까지 다 적어놔야 돼. 그걸 대입 나열한다고 그랬죠. 대입 나열한다고 그랬어. 천천히 대입 나열할 건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 대입하고 나열해서 지울 거 다 지운 다음에 남은 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대입하고 나열했을 때 지워지는 게 확실하게 잘 보이게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수열을 정리할 때 플러스식과 마이너스식이 같이 그 수열에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지워지게 될 테니까. 소거를 잘 시켜주려면 내가 대입할 때 준비되어 있는 식이 플러스로 적혀있는 식 하나랑 마이너스로 적혀있는 식 하나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먼저 첫 단계.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대입 나열을 직접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면서 지우면 되는 거야. 눈으로 보면서 지우면 돼. 그런데 그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네. 미안해. 소거하기 전에는, 여러 개를 지우기 전에는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 정리가 되면 소거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소거를 끝내고 난 뒤에도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 남아있는 식의 개수가 플러스로 남아있는 개수와 마이너스로 남아있는 개수가 반드시 같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지울 때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랑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를 지울 거란 말이야. 그럼
그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한 개씩 짝을 지어서 지우게 되면 남아있는 녀석도 당연히 플러스에 남아있는 숫자의 개수와 마이너스에 남아있는 숫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게 맞겠지. 이쪽에서 이제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거형 문제를 대표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여기까지 했었지? 부분분수. 어떻게?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수열이 나온다면 그 수열을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분리를 할 수 있다. 요거 비교해봐. 이렇게 분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야 이거. 내가 대입하고 나열하기 전에 플러스식 하나랑 마이너스식 하나를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대입을 하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지울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백날 대입하고 나열해봤자 소거가 안 될 테니까. 대신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등호를 유지하려면 뒤쪽 분모에서 앞쪽 분모를 빼고 난 것에 대한 역수를 곱해줘야지만 등호가 성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가자. 두 번째. 근호를 포함한 수열은 유리화를 통해서, 잘 봐, 유리화를 통해서 플러스 루트 하나랑 마이너스 루트 하나로 분리를 해놔. 유리화를 통해서. 보통 이렇게 근호를 포함한 수열의 문제는 유리화가 가능하도록 문제가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녀석을 유리화해서 둘 다 제곱근이지만 한쪽에는 부호가 플러스가, 한쪽에는 마이너스가. 여기다가 1부터 n까지 넣어서 플러스 제곱근, 마이너스 제곱근, 플러스 제곱근, 마이너스 제곱근 지우다 보면 또 남게 되는 게 몇 개 안 남게 된다는 얘기지. 그 남은 몇 개 안 남은 것들만 마지막에 계산해주면 비록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 1169번 한번 시작해봐 얘들아. 1169번. 일단 일반항부터 찾아라. 무조건 수열 문제 풀 때는 일반항부터. 자, 그만. n번장 누구니? 일단 n번장 이 형태대로 가면 n번장도 분자는 뭐가 돼야 돼? n번장도 같이 하자. 분자 1 돼야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분자 보이잖아. 다 1이잖아. 그럼 n번장도 1이겠지. 네 번장도 1일 거고, 다섯 번장도 1일 거고. n번장 찾을 때, 일반항 찾을 때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규칙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 바보같이 저걸 10분의 1, 40분의 1, 88분의 1로 보면 오히려 복잡해져. 그냥 있는 모양 그대로 두고 일반항을 찾자고. 그럼 분모 찾으러 갈게. 분모가 곱으로 표현되어 있네. 그럼 n번장의 분모도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텐데 먼저 앞쪽 분모.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공차 얼마? 3. 첫 장에 2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다 1 넣으면 2가 나올 거고, 2 넣으면 5 나올 거고, 3 넣으면 8 나올 테니까. 이제 하나만 더. 옆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찾을 거야? 옆에 있는 숫자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5, 8, 11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n번장 찾는 과정으로 찾아도 되고, 5, 8, 11이
앞쪽에 적혀있는 숫자보다 얼마씩 큰 애들? 30 큰 애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n-1에다가 3만 더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찾아도 되고 어차피 결론은 같을 거예요. 5, 8, 11로 나가는 등차수의 n번짝을 찾아도 아니면 앞쪽에 적혀있는 숫자보다 3만큼 크다는 내용으로 식을 찾아도 당연히 결과는 같겠죠. 그래서 n번짝 찾았어. 근데 이게 이렇게 생긴 수열의 질문이 뭔지 알아?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 더해달래. 어떤 수열? 3n-1 곱하기 3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수열에다가 1 넣어서 계산한 분수, 2 넣어서 계산한 분수, 3 넣어서 계산한 분수, 마지막 14를 넣어서 계산한 분수를 다 더해달래.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계산해야 되는 수열의 분수 14개짜리는 통분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지. 근데 통분도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요거 3개 통분해서 계산을 하도 버벅대지 않을까? 숫자가 커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생긴 분모가 각자 다 다른 분수가 14개야. 14개의 분수의 분모가 다 달라. 그걸 언제 계산하고 있어? 계산도 힘들 뿐더러.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 모양을 잘 봐야지. 이렇게 생긴 녀석은 어떻게 생긴 녀석? 분모가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식의 형태. 저렇게. 저런 녀석은 공식으로 푸는 게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일이 다 직접 대입하고 나열해서 직접 더해야 된다. 근데 그 직접 더하는 게 가능하냐 물어보겠지만 직접 더하고자 다 일일이 나열을 할 거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소거가 돼.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분수는 몇 개 안 남아. 마음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계산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몇 개 안 남게 된다는 거지. 그게 소거형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1부터 14까지 대입해봤자 소거가 안 돼. 소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부분분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부분수 만들어 갈게. 먼저 요거 분의 1 빼기 요거 분의 1 적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부분수 만들 때 반드시 이거 필요하다고 그랬거든. 그럼 B에서 A 빼기 얼마니 여기는? B에서 A 빼기 3이야. 그러니까 미리 3의 역수 선생님이 미리 곱해 놓을게. 등호 성립하게 하려면.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리하자. 3n-1 앞쪽 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 뒤쪽 분의 1로 분리를 해주면 같은 식이거든? 같은 식인데 여기다가 이제 계속 1부터 14까지 넣잖아? 그게 대입 나열이야. 하자. 얘들아, 이 수열의 첫 번째 불러줘. 첫 번째 1 넣어주면 첫 번째 나오잖아. 이 수열의 첫 번째는 1 넣어주면 돼. 몇 분의 몇? 2분의 1 빼기 5분의 1. 첫 번째 끝났어. 시그마니까 더하기. 두 번째 불러줘. 5분의 1 빼기 8분의 1. 한 개만 더 할게. 세 번째 불러줄래? 8분의 1 빼기 3 집어넣고 있지. 11분의 1. 그럼 이 정도면 규칙 충분히 잘 볼 것 같아. 마지막 1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4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니? 그럼 얼마? 40? 1분의 1 빼기 4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입 나열이야. 진짜 문제가 원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더하겠다는 마음으로 적은 거예요. 공식이 없으니까. 다시 강조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게 될 대부분의 시그마 문제들은 이렇게 공식이 없는 문제들. 직접 대입하고 나열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근데 그렇게 대입 나열해서 풀게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항상 이런 식의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계산을 안 했는데도 지워지게 된다고. 지금도 봐봐. 마이너스랑 플러스 계산할 필요 없는 거지. 마이너스랑 플러스 이 정도만 해도 계속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지워지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지워졌어.
분수 몇 개 남았어? 계산해야 되는 거 몇 개 남았니? 2개밖에 안 남았죠? 그 2개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대신 이거 봐. 지금이야 문제가 되게 간단해서 소거했잖아. 그럼 앞쪽에 플러스 1개 남아있는 거 보이죠? 그럼 반드시 뒤쪽에는 마이너스 1개가 남게 된다. 남아있는 수의 부호의 개수도 같아야 돼. 만약에 플러스가 2개가 남잖아? 그럼 마이너스도 2개 남아있어야 되고, 플러스가 소거 다 했는데 3개 남아있잖아? 그럼 마이너스도 3개 남아있어야 돼. 짝짝이 잘 지었으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개수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얘기일 테니까. 3분의 1 곱하기 이거 통분하면 44분의 22니? 44분의 22에서 44분의 1 빼면 얼마야? 44분의 21. 3, 1은 3, 3, 7에 21. 그래서 정답 44분의 7이라고 이렇게. 공식을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이상한 형태의 분수 14개를 더한 결과가 깔끔하게, 생각보다 깔끔하게 빠르게 정답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자, 그럼 얘들아 1172번 한번 시작해볼래? 난이도 조금 높아 보이지만 그 높은 이유가 별거 없어. 지금은 준비되어 있는 분수식을 가지고 구분수를 풀었다면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수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진 것 같은데, 근데 그 분수식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게 뭐 다 느끼지 않아? 근거계 수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느낌 들어야 되는 거 맞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 별거 없어. 자, 가자. 두 근이 알파인하고 베타인이래. 근거의 수관계 갈게. 두 근의 합은 얼마?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근거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붙어있는 4n제곱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시작하자. 시그마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문제구나. 근데 그 수열이 통분할게. 알파 1분의 1 더하기 베타 1분의 1 통분하면 어떻게 돼? 알파 1 곱하기 베타 1분의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되는 거 맞니? 맞아 얘들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분수로 표현된 수열 더 통분해주면 칠판 봐봐. 얘분의 얘 되는 거 맞냐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수열은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4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열 통분한 거야. 통분한 거에다가 필요한 분모와 분자에 집어넣어주면 이 모양 나오는 거 맞잖아. 그래서 수열 찾았어. 내가 1항부터 30번까지 더해야 되는 수열의 정체가 어떤 식인지를 찾았다고.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 등차 수열 아니야. 등비 수열도 아니야. n제곱이 있긴 하지만 분모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식 쓸 수 없어. 이거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공식으로 풀 수 있는 유형은 딱 4개밖에 없어. 정말 그 4개가 아닌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속어 문제야. 좀 이따가 선생님이 1항부터 30항까지 다 적을 거예요. 다 적을 거야. 물론 중간에 점점점 적긴 하겠지만 다 적을 거야. 공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적긴 적을 건데 목적이 뭐야? 적긴 적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계산이 필요 없는 상태로 소거가 되는 걸 기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이 상태에서 대입해주면 안 돼. 대입해봤자 소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를 준비해 놔야 된다. 그때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되는 게 하자. 4는 그냥 미리 앞으로 빼놓지 뭐. 그리고 요걸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부분 분수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분모가 곱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수분해를 해주면 좋겠네. 그럼 가자. B에서 A 뺀 거 얼마? B에서 A 뺀 거 2. 그럼 2분의 1 곱해야 되는 거 맞니? 그럼 2분의 1 곱한 거 앞으로 뺄까? 근데 앞에 4가 있네. 그럼 2분의 1 곱하기 4로 정리가 될 테니까 2만 남게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분수를 찢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찢어진 모양의 분수는 누구분의 1? 2n-1분의 1. 그 다음 보는 이거 분리하라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생긴 분수식이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가자. 2에다가 지금 분리된 이수열하고 이수열 같은 수열이야. 그럼 여기다 1넣어도 되고 여기다 1넣어도 돼. 근데 여기다 1 넣는 게 계산하기가 편해. 첫째 불러봐. 1분의 1 빼기 3분의 1. 여기다가 1 넣은 게 첫 장이잖아. 2 넣으면 둘 장이고 30 넣으면 30번장이잖아. 첫 번째 적었어. 더하기. 두 번째는 뭔데?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 정도면 규칙 보일 것 같으니까 바로 가자. 더하기 점점점 30 넣어주면 59분의 1 빼기 6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아마 중간에 있는 게 다 주어질걸? 짝짝이. 그래서 남게 되는 분수가 앞쪽 플러스 분수 하나랑 뒤쪽 마이너스 분수 하나만 남게 된다. 그럼 이거 통분하면 61분의 61이니까 계산하면 61분의 얼마? 60. 61분의 60에다 얼마 곱한 거? 2 곱한 거. 그래서 61분의 120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와야. 빨리 필기하고 한 문제 더 할게. 1170번 시작해봐. 1170번. 계속 기억해. 무조건 n번째 항 찾아야 돼. n번째 항 찾아야 됩니다. 1169번 풀 때 n번째 항 찾았어. 방금 풀었던 1172번도 n번째 항 찾은 거야. n번째 항이 누군데?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이 이 수열에 필요한, 계산에 필요한 n번째 항이었잖아. 그거 찾았잖아.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4라는 거 찾았잖아요. 내가 더해야 되는 수열의 n번째 항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걸 보면서 합을 구할 수 있다고. n번째 항부터 찾아.
자, 얘들아 시작할게. n번째 규칙은 다 볼 것 같은데 n번째 불러봐. 어떻게 생겼어? 이 지금 적혀져 있는 몇 개 항 보고 n번째 찾아보라고. n번째 어떤 모양이니? 아니 n번째 불러봐.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그렇지. 아이 신경질 나라고. 뭐하고 있어 지금? 정신 안 차려? 이게 n번장이 맞습니다. 근데 꼬라지가 좀 보기가 안 좋아. 보기가 안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왜? 등차수의 합 구하는 공식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거든. 이거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할 거야. 불러. 이거 계산하는 공식 2분의 한개수 n개 첫째 항 1, 끝항 n이니까 1 더하기 n. 그걸 그냥 n 더하기 1이라고 적을게. 얘들아,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야. 이게 훨씬 더 깔끔하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첫째 항 구할 때 여기다 1 넣어주면 되는 거고, 둘째 항 구할 때 여기다 2 넣어주면 되잖아. 여기 좀 봐봐. 이렇게 생긴 수에다가 1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하다가 다시 1 대입하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헷갈릴 거란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생긴 수에 두 번째 구한다고 해봐.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더하기 2 하라는 얘기인가? 헷갈리지 않아?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이렇게 생긴 수열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둘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물론 지금 설명할게. 칠판 봐봐. 이 녀석의 첫 번째 항은 n에다 1 넣는 건데 그 1 넣는 게 1부터 계속 더하다가 다시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모양의 첫 번째 항은 그냥 n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1까지만 더한 거를 적은 상태에서 분자 1을 더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분의 1이야.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2를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숫자랑 두 번째 숫자까지만 더한 것분의 1을 말해달라는 뜻이야.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잖아. 그래서 계산을 해버리는 거지. 그거 분의 1이라고. 분명히 1부터 n까지 더한 건 얘가 맞거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정이가 적당히 잘 추리해서 지금 주정이의 대답으로 n번째 모양 찾았고 그리고 다 같이 지금 이 모양을 보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모양을 바꿨습니다. 확인해 볼게. 칠판 보고 옳게 구한 건지 해보자. n에다 1 넣어봐.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1 넣으면 얼마 나오고 계산했을 때? 1 나오는 거 맞죠? 한 번만 더 할게. 3 넣어볼까? 3? 세 번째 한번 해볼게. 3 넣으면 몇 분의 몇이야? 3 곱하기 4분의 2니까 12분의 2. 약분하면 6분의 1. 세 번째 항 6분의 1인 거 확인된 거 맞지? 잘 구한 거야.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지금 문제가 말하고 있는 수열의 n번짝이 맞아요. 그리고 질문. 마지막 더한 게 10까지 더한 것뿐이 니까 몇 번째까지 더 더해달라는 얘기였던 거야? 10번째. 그래서 정장 따라서 문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생긴 수열에 1항부터 10항까지만 더해달라는 얘기였던 거거든. 이렇게 정리할게. 지금 우리 주어진 규칙에 맞게 n번째 항 찾았고 그렇게 생긴 수열을 가지고서 문제가 원하는 건 1항부터 10항까지를 더해달라는 문제를 하고 있는 중이야. 풀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그럼 가자. 2. 앞으로 내보내는 거 가능 불가능? 가능. 부분물수로 바꿀 거야. 이거 공식이 없으니까. 그럼 뒤에서 앞에 빼기 얼마지? 1이면 1의 역수를 따로 곱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2만 빼면 되겠네 그냥. 그럼 이제 분리하면 돼. 누구분의 1에서? n분의 1에서 누구분의 1을?
n 플러스 1분의 1을 뭐 하면 되는 거지?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 식과 이 식은 완벽하게 같은 식일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부터 10까지 넣어도 상관이 없다. 그럼 하자고. 첫째 불러줘 이거. 1 빼기 2분의 1이 첫 번째야. 더하기 두 번째 불러줘.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 정도면 규칙 바로 보이는 것 같으니까 바로 점점점으로 끝내버리자. 마지막 10 집어넣은 건 10분의 1 빼기 11분의 1로 계산이 끝나게 될 거고, 역시나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다 지우게 되면 남게 되는 게 몇 개 없다. 앞쪽에 플러스 하나, 뒤쪽에 마이너스 하나. 11분의 11에서 11분의 1 빼면 11분의 10. 그 녀석이 두 개니까 11분의 20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잠깐만 쉬었다가 제곱근으로 계산돼야 되는 소거 문제랑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소거 문제까지 하고 우리 선행 일단 끝내자. 한 단어 더 남긴 했는데 그건 기말고사 때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 자, 그 다음 얘들아 1175번 한번 시작해볼래? 문제 형태는 지금 1항부터 24항까지야. 근데 문제가 있어. AK하고 AK 플러스 1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걸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줄에서 지금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찾아내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공식이 안 되기 때문에 속어로 풀어야 되는데, 속어로 풀 때는 항상 대입하기 전에 만들어져 있는 식의 형태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공존을 해야 돼. 부음모술보다 쉽죠. 유리화만 해주면 알아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만들어질 테니까. 자, 같이 가볼까? 첫째와 공차가 모두 3이래. 그럼 그 수열의 n번째가 몇 n? 3n. 첫째랑 3 나누면 얼마 돼야 되니? 0 더하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 맞아? an 찾았네? 그럼 바로 적을까? 시그마 k는 1부터 24까지 루트 ak가 누구야? 3k 더하기 루트 AK 플러스 1은 누구니? 3K 플러스 3 되겠죠. 분의 1. 이렇게 생긴 수열에 1항부터 24항까지 더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저게 계산이 되겠냐 이거야. 저기다 1부터 24까지 넣어. 그럼 분모가 가뜩이나 무리수인데 심지어는 그 무리수로 표현되는 분수 24개의 분모가 다 달라. 맞아? 이걸 통분해서 계산한다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되겠지? 그럴 때 어쨌든 공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면 한 번 더 말할게. 선생님 여기 K 있으니까 이거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한다.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으려면 분자 쪽에 K가 있어야 돼. 분모 쪽에 K가 있으면 안 돼. 심지어 루트가 있어도 안 되고. 명심해. 이건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직접 1부터 24까지 다 넣어서 더할 생각을 할 건데 이 상태에다가 더하는 게 아니라 분모와 분자에다가 루트 3k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3을 똑같이 분모와 분자에 곱해서 유리화를 할 겁니다. 그럼 분모 얼마 남아? 유리하면 분모 얼마 남니?
분명 얼마 남아? 마이너스 3 남죠? 3K에서 3K 플러스 3 뺀 게 분모가 될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분모 쪽에 남아있는 거 있지만 미리 앞으로 빼놓을게. 마이너스 3 남아있어. 분모 쪽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3 그냥 앞으로 빼놨습니다. 그럼 이제 분자는 뭐가 돼야 돼? 루트 3K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3의 형태로 이렇게 유리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거 보여? 내가 대입 나열해야 되는 식에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가 준비가 돼 있지. 여기다가 이제 1부터 24까지 넣어서 더하는 거야. 맞나? 그러면 규칙 빨리 나오면 금방 마무리할게. 첫 장 불러봐. 루트 3 빼기 루트 6이겠네. 1 집어넣은 거니까 더하기 시그마니까 더하기. 두 번째 불러봐. 루트 6 빼기 루트 9. 이 정도면 아마 세 번째인 루트 9부터 시작을 막 지워지는 게 이제 보인단 말이야. 연달아 지워질 것 같은 느낌 든다면 그냥 바로 점점점으로 막아버리고 마지막 얼마 집어넣은 거? 24 집어넣은 거 불러보세요. 루트 72 빼기 루트 75 이렇게 했더니 가자.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플러스 다 지워지게 될 거고 루트 75가 얼마야 얘들아? 25 곱하기 3인가? 그럼 5루트 3이겠구나. 얘들아 루트 3에서 5루트 3 뺀 거 얼마? 마이너스 4루트 3. 그 마이너스 4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더 곱하면 되는 거라 플러스 3분의 4루트 3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이렇게 공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근데 어렵지 않으려면 내가 대입 나열하기 전에 소거가 예쁘게 될 만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부분분수도 있고 지금처럼 제곱근을 데리고 있는 식일 때는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존재하더라는 얘기인 거죠. 자, 한 문제 더. 1170 몇 번 할까? 1174번 해봐. 1174번은 낚일 가능성이 조금 있는 문제거든.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1부터 79까지. 근데 이 상태로 넣으면 79개의 분수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그 79개의 분수가 분모가 다 달라. 그리고 거기에 모두 다 제곱근이 표현되어 있어. 통분으로 계산하는 거 말도 안 돼.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도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속어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분모가 싹 다 다른 79개의 분수를 계산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계산이 불가능. 그래서 소거가 예쁘게 될 수 있는 형태로 먼저 바꾼다. 그런 다음에 대입 나열한다는 거죠. 그게 여기 그냥 핵심이야. 자, 그만. 암산해봐. 유리할 거야. 분모 분자에다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곱할 겁니다. 유리하면 분모 얼마로 남나? 얼마 되나? 마이너스 2. 근데 분자에 2가 있네. 약분은 얼마? 마이너스 1. 얘들아 마이너스 1 그냥 앞으로 빼놓을까? 시그마 k는 1부터 79까지. 그럼 유리하고 나왔을 때 남아있는 분자는 뭐야? 분자 뭐 남아있어야 돼?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가 남아있어요. 분모만 얘를 곱한 게 아니니까. 유리화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무리식을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모는 유리화가 되고 분자는 유리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자에 쟤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저 모양이 이 문제의 정답을 찾게 해주는 모양이야. 해보자.
이제 이거 계산할게. 첫째 불러줘. 루트 1 빼기 루트 3 더하기 두 번째 불러줘. 루트 2 빼기 루트 4 세 번째 불러줘. 루트 3 빼기 루트 5 규칙이 잘 안 보이지? 건너뛰는 숫자가 막 여러 개씩 건너뛰다 보니까 몇 개만 더 해볼게. 네 번째 불러볼래? 루트 4 빼기 루트 6 다섯 번째는 루트 5 빼기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 79 집어넣어야 돼 얘들아. 그럼 79 집어넣은 거 불러줄래? 루트 79 빼기 루트 81 우리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 맞아? 어? 이제 소거할 거야. 누구부터 소거되니?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연달아 지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3에 3칸 띄어서 플러스 루트 3이 지워져. 마이너스 루트 4가 3칸 띄어서 플러스 루트 4가 지워져.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지워져. 그럼 이제 막 이렇게 지워질 거야. 먼저 지워진 건 마이너스였어? 플러스였어? 마이너스가 지워지고 플러스가 지워져. 그럼 그 규칙대로. 보이진 않지만 마이너스가 지워지고 3칸 뒤에 있는 플러스가 지워져. 마이너스가 지워지고 플러스가 지워져. 마이너스가 지워지고 플러스가 지워집니다. 이거 지워지게 안 지워지게? 이거 지워지려면 이 3칸 뒤에 플러스 루트 81이 있어야 지워지는 거야. 얘는 안 지워져.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남은 게 몇 개 안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 앞쪽에 누구 남아있지? 플러스 루트 1과 플러스 몇 개 남았어? 2개. 얘들아 지금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에 79번을 넣었어.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숫자에 플러스 몇 개 있지? 79개. 마이너스 몇 개 있죠? 79개. 얘들아 여기다가 1부터 79개를 넣었으니까 플러스가 되어 있는 숫자도 79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숫자도 79개. 그런데 플러스랑 마이너스 짝을 지어서 지웠단 말이야.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 남아있는 개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 확인해봤어. 몇 개 남아있어? 그럼 마이너스 몇 개 남아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맨날 버릇처럼 점점점으로 끝 적는 것만 버릇된 친구들은 마이너스 하나만 남은 걸로 착각해요. 아니거든.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점점점 한 다음에 바로 79를 넣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한 번 더 넣었어야 돼? 맞아. 78을 대입한 걸 한 번 더 여기다가 적어줬어야 돼요. 78 집어넣은 거 불러봐. 루트 78 마이너스 루트 80을 지워. 다시 할게 이제. 마이너스랑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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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너스도 안 지워지는 녀석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뒤쪽에도 반드시 마이너스가 2개 남아야 된다는 걸 앞쪽에 남아있는 플러스의 개수를 보고 예측을 했어야 돼. 그래서 남아있는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점점점 한 다음에 대뜸 마지막 숫자를 대입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앞에 있는 숫자 또 필요하다면 그 앞에 있는 숫자도 대입해 봐야 된다는 거 얘기인 거였겠지. 그래서 1 루트 2 80은 얼마야? 16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4 루트 5 81은 얼마입니까? 9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 천천히 예쁘게 잘 해주시면 문제가 원하는 정답 얻을 수 있었겠죠? 자, 필기하시고 1176번 시작해보세요. 자, 필기부터 하고 1176번 이번에도 1부터 63까지
1부터 63까지 더해야 되는 거네. 그럼 로그 밑이 2인 로그를 63개 더하라는 얘기겠네. 당연히 공식 없는 거지. 공식 없어. 설령 로그 옆에 지금처럼 k분의 1이 아니라 k가 등차 수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로그 옆에 등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k제곱이나 k세제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 못 써. 왜? 단독으로 있으면 쓸 수 있지만 그 붙어 있는 게 로그를 데리고 있는 진수로 붙어 있다면 당연히 계산하면 안 되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등차 수열의 합이 맞지만 로그 1 더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4는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공식을 쓰면 안 돼. 이것도 공식이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무조건 속어 문제다. 무조건 속어 문제다. 근데 방금 거하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좀 다를 거야. 지금까지 속어가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같은 모양이 속어가 되는 형태로 준비를 했었지. 근데 이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속어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속어가 돼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자, 읽어보세요. 1부터 63까지 직접 넣을 수밖에 없는 문제 맞지? 공식이 없어. 그럼 상상해봐. 첫 번째는 불러봐. 첫 번째야. 첫 번째는 얼마야? 로그 2에 1 더하기 1분의 1. 맞아? 첫 번째 그거야. 두 번째 불러봐. 로그 2에 1 더하기 2분의 1. 그게 두 번째 아니야. 63번째 불러볼래? 로그 2에 1 더하기 63분의 1이야. 그럼 밑이 2인 로그 몇 개? 63개를 뭐 해야 되는 거죠?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지? 밑이 같은 로그에 덧셈은 어떻게 계산 가능하다? 진수끼리의 곱으로 계산 가능하다. 맞아.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던 1 더하기 1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3분의 1, 1 더하기 63분의 1까지 그거 다 곱셈으로 합쳐버리면 돼. 그래서 얘는 곱셈이 될 거라면 약분이 편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이대로 둘 게 아니라 차라리 얘를 통분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분수가 약분이 될지 안 될지가 잘 보이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인 거. 같은 식이야. 1 더하기 k분을 그냥 통분한 것 뿐입니다. 그럼 해보자. 첫 번째요. 로그 2에 1 집어넣어주면 1분의 2 더하기 로그 2에 2 집어넣어주면 2분의 3 로그 2에 63 집어넣어주면 63분의 63. 우리 이거 돼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미치 같은 로그는 진수끼리 뭐로 합칠 수 있다고? 곱셈. 그럼 가자. 로그 2에 합쳐버릴게.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이 정도면 규칙 보일 것 같으니까 마지막 그냥 점점점으로 63분의 64로 닫아버리겠습니다. 속어 된다 안 된다? 속어 됩니까 안 됩니까? 속어 되게 잘 되죠. 아까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지었지만 지금은 분자 하나 분모 하나.
이번엔 소거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지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분자와 똑같은 분모를 약분해서 지우는 모양이 됐던 거야. 맞아? 그럼 지워주는 규칙은 누구부터 지워줘? 분자, 분모 지워줘. 분자, 분모 지워줘. 그럼 보이진 않지만 예상 가능하지?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지워졌을 거야. 맞습니까? 그럼 결국 남게 되는 건 계산해야 될 게 몇 개 없지? 로그 2분의 분모 몇 개 남았어? 한 개 남았어. 그럼 당연히 뒤쪽에 분자도 몇 개 남아있어야 돼? 한 개 남아있는 거 맞겠지. 요 앞에 뭔가 또 있지 않을까 의심 안 해도 돼. 아까는 의심을 했어야 됐겠지만 지금은 분모가 한 개 남아있으면 당연히 분자도 한 개 남아있겠지. 분자 분모 하나씩 세트로 잘 지웠다면 남아있는 분모의 개수랑 남아있는 분자의 개수 같아야 되는 건데 분모가 한 개밖에 안 보이면 분자도 한 개밖에 안 보이는 게 맞아. 그래서 정답 얼마? 이거 지수 계산해주면 되죠. 로그 계산을 똑같이 지수 계산 2에 몇 제곱해야 64가 되는 걸 묻는 거였으니까. 그러니 자 마지막 1178번 선생님이랑 하고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대수 과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학적 기납법 남아있는 거 되게 조금 얇게 남아있을 건데 그거는 기말 시작할 때 우리 다시 하자. 중간고사 끝나면. 자 같이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9번째 항까지. 수열이 누구야? 상용 로그 밑이 11 상용 로그 1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의 형태로 계산을 해달랍니다. 됐니 얘들아? 그리고 이것도 몇부터 몇까지 넣어야 돼? 2부터 19까지 넣을 거야. 근데 그렇게 넣어서 만든 밑이 11 로그가 몇 개? 2부터 19까지면 18개 있는 거 맞니? 그거 다 더해야 돼. 근데 밑이 둘 다 10, 전부 다 10이다 보니까 진수끼리의 곱으로 합칠 수 있는 것도 맞아? 그래서 이것도 쟤처럼 통분해서 한 개의 분수로 바꿔놓은 거예요. 통분하면 어떻게 되니?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k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를 1 덜걸 k제곱만 남게 되는 거 맞아? 여러분들이 과연 기말고사 준비할 때 기억할지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대입해도 저렇게 분모 분자 소거가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하냐? 여기를 잘 봐. 얘를 k제곱 마이너스를 적는 게 아니라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로 분리해서 적을 거야. 또 잘 봐. 얘를 k제곱으로 적지 않을 거고 어떻게 적을 거냐? k 곱하기 k로 적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낱개짜리로 쪼개놔야 약분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해 볼게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어차피 집어서 더할 거 진수끼리 곱으로 합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2 넣었을 때 진수 얼마야? 계산하지 마. 계산하지 말고 그냥 대입한 것만 불러.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이게 2 넣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뭐로 합칠 수 있다고? 그럼 곱셈. 두 번째 끝났어. 세 번째 불러봐.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한 번만 더 할까? 네 번째 불러볼래요?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그럼 얘들아 마지막 19 집어넣어봐. 18 곱하기 20분의 19 곱하기 19. 이제 우리 이것만 계산하면 진짜 이 수열 계산 끝내는 거거든. 소거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잘 봐. 어떻게 수거되는지 보여줄게. 왼쪽 항의 오른쪽 부분과 그 바로 옆에 있는 항의 왼쪽 부분이
소거가 돼서 날아가.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이 소거돼서 날아갑니다. 그럼 안 보이지만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이 소거돼서 날아갈 거고, 마지막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이 날아갈 거야. 됐니? 그럼 결국 남게 되는 건 상용 로그, 앞쪽엔 1분의 2가, 뒤쪽엔 20분의 29가, 약분하면 몇 분의 몇만? 10분의 19만 남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이렇게 공식이 불가능한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지게 만들던가, 아니면 이렇게 로그가 사용됐을 때는 분자와 분모가 약분이 잘 되게 만들어주던가. 어쨌든 방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직접 더할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은 가졌지만 계산을 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수는 몇 개 안 합니다. 왜? 소거가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됐어요, 얘들아? 수고를 했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도 빡세게 과제도 듬뿍듬뿍 하면서 한번 시험 대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뭐야, 내 손을 쳐야지. 윤지야, 쌤몇 번을 쳐야 돼? 아, 영상 안 봐? 몇 번을 쳐야 돼? 12번까지 하고 12번까지 했어? 13번 쳐다보세요. 금방 갈 겁니다. 몇 번 쳐다보시라고? 13번 쳐다보세요. 자, 13번째 문제인데, 일단 양수 AB에 대해서, AB가 양수랍니다. 일단 2의 A승이라고 하는 게 3의 B승이 보이고, 그 다음에 A 빼기 2에다가 B 빼기 2가 지금 4라고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는 4의 A승 곱하기에 3의 빼기 B승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잠깐만 들어봐. 그럼 곧 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잘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지나시면 뭘 되게 잘하냐면, 우리 이건 대답해봐. 2의 A승이 3의 B승이 5의 C승이라고 나와 있는 구조 앞에서도 얘기했어. 우리 항상 이렇게 나오면 뭐 해야 되지? 이꼴 K라고 나와야 돼. 근데 이거는 이꼴 K라고 놓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못 놓으시는 게 뭐인 거냐면은 이게 2개짜리 나왔을 때 되게 못 나와. 그리고 얘들아 여기 봐. 우리 기합 들으시는 분들 미안해. 목요일날 영상을 못 찍었어. 오늘 다음 주는 찍을 거야. 그러니까 프린트 숙제 해갖고 오시고. 그러니까 일단 2의 A승이 3의 B승이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다른 거냐면 밑이 다르단 말이야. 다시 뭐가 다르다? 아무튼 지수가 됐건 로그가 됐던지 간에 밑이 다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2개짜리도 항상 이퀄 K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항상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를 이제 밑을 일치할 거냐면 K로 일치할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들? 자, 준비하라는 거야. 그러면 2의 A승이 K인 거니까 시작. K의 몇 분의 몇 승이 여러분들? 자, 2의 A승이 K면 K점을 모으는 거야. 이 지수 뜯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그를 바꾸지 말고. 그러면 2의 A승이 K면 좌우변에 몇 분의 몇 승이 해버리면 A분의 1승 해버리면 안 본다, 곧 간다 그랬다. K의 A분의 1승이 일단 2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마음속에 준비하라는 거야. 슬쩍 하니만 하시면은 K의 B분의 1승이 얼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3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지금부터 뭐가 가능한 거냐면 계산이 가능한 거란 말이야. 밑이 같아야 된다. 지금 뭐가 같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밑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놓는 이유가 뭐냐면 2, 3하고 밑이 다 다르단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제 매와 빨리 왔나? 이렇게 놓는 순간에 마음속 준비 K의 누구분의 1승이 여러분들? A분의 1승이 얼마 돼야 되는 거고, K의 B분의 1승은 3 돼야 되는 거고, K의 C분의 1승은 5가 나온다는 건 빠이빠이 일단 뽑아낼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일단 이런 식인 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리 전개 한번 해보자고. 자, 전개해버리시면은 너 뭐가 되는 거냐면 해봐 빨리 했는데 누구 B에다가 AB에다가 빼기 2A 빼기 2B니까 마이너스 2를 묶어버리면 A 더하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 빼기인 거니까 더하기 얼마가 돼버렸죠 여러분들? 4가 돼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어. 됐지? 그러면 누가 날라가 버린 거냐? 얘들아 쳐다봐. 4하고 4가 날라가 버렸으니까 이쪽 빵 돼버렸다.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곱과 합 사이의 관계가 등장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만큼만 쳐다보시면 뭘 뽑아낼 수 있는 거냐면 빼기 2배 A 더하기 B 넘겨버려봐. 자 그러면 A, B랑 같은 게 2배 누구 더하기 B가 된다 여러분들? A 더하기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작업 다 끝났으니까
뭘 할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 그러면 뭔가 A, B하고 A 더하기 B가 나왔고 이런 상황이야. 맞지, 여러분들? 그치? 돼? 얘들아, 잘 봐, 잘 봐, 잘 봐. 어쨌든 너네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 곱하는 거밖에 없어. 아직 뭐 하는 거밖에 없다, 여러분들? 얘들아, 쳐다봐봐. 곱하거나 나누거나 밖에 없어.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두 새끼를 일단 곱해보자는 거야. 아, 선생님 왜 곱하는데? 경험인 거지. 곱해봐. 그럼 K의 지수끼리 이제 뭐 하는 거지, 여러분들?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인 거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정원이 안 본다. 정원이 안 본다. A분 좀 있으면 집에 간다 했는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분수 계산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기본으로 통분이야. 그러면 A, B분의 누구 더하기 B가 돼버리냐면 A 더하기 B가 돼버렸어. 알아들었니, 여러분들? 잠깐만. 아, 그러면 우변끼리 곱하면 그게 뭐가 돼버렸냐면 6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실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보자. 집어넣어서 생각하시면은 K에 들어와봐. 현재 A, B랑 같은 게 2배의 누구 더하기 B가 됐지, 얘들아? A 더하기 B가 됐어. 그대로 집어넣어볼까? 분모 대신에 2배의 말씀드렸어. 눈으로 보기에만 4점짜리 문제라고 돼 있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시험부터는 모의고사 영역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A 더하기 B하고 A 더하기 B가 약분되어버렸으니까 이 계산 결과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 K의 몇 분의 몇 승이 됐다, 여러분들? 2분의 1승이 됐다. 아, 그러니까 K의 2분의 1승이 지금 6인 거니까 우린 누구도 구해낼 수 있는 거냐면 K도 구해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뭐 해버릴까, 얘들아? 제곱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제곱합에 빼버리면 36이라고 하는 결론까지 얻어냈어.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자고. 구하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이 새끼였어. 데리고 올게. 4의 A승 곱하기 3의 빼기 B승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였어. 맞죠, 여러분들? 자, 쳐다봐. 우리 K 알아. 조금 전에 누가 K였어? 누구의 A승이라는 얘들아. 2의 A승이 K야? 근데 4의 A승을 물어봐.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4의 A승이라고 하는 거 2의 A승이 K인 거니까 4의 A승이 되려면 좌변을 뭐 해야 되니, 얘들아? 제곱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4의 A승은 누가 돼버리는 거냐면 K제곱이 돼버리고. 맞죠, 여러분들? 3의 빼기 B승, 3의 B승이 K인 거니까 3의 빼기 B승은 그의 역수인 거잖아. 3의 B승분의 1인 거니까. 너 그럼 누구분의 1이 되는 거지, 얘들아? K분의 1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약분해버렸으니까 아, 구하라고 하는 게 그냥 K였어. 맞죠, 여러분들? K 이미 구해놨습니다. 정답 얼마입시다,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 봐. 여기 봐. 여기서 조금 힘든 게 뭐였냐면 이걸 곱할 생각이었어. 다시 뭐 할 생각이야, 여러분들? 얘들아, 이거 정리하고 하자. 합곱 나오잖아. 다시 뭐 나왔다, 여러분들? 합곱은 이렇게 역수합에서도 등장한다는 거 기억해두고 있어야 돼. 됐죠, 여러분들? 찍으시고. 자, 오늘은 14번까지만 짚거리겠습니다. 몇 번까지만? 아직 학기 초여서 힘드시잖아. 자, 14번까지만 짚거리고 보내드릴게요. 자, 메덴 제곱근. 얘들아, 간다 했잖니?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자, 이건 지지난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저랑 다 같이 하신 거예요. 자, 해봐. 시작. 메덴 제곱근에 시작. 누구의 4승? 잠깐만, 대답. 헤이, 쟤 뭐라 그랬지? 이 기호의 의미. 시작. 메덴 제곱하면 3n 제곱하면 누가 되는 애야? 8의 4승 되는 애야.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구하라. 잠깐만, 여기 봐, 여기 봐. 헤이, 뭘 고민해? 이런 거 빨리빨리 하는 거지. 이 상태로 보이는 게 없어. 맞죠, 여러분들? 선생님의 습관. 난 이걸 빨리 분수 지수로 바꾸고 싶어. 시작. 몇 n분의? 해줘야지. 몇 n분의? 3n분의 몇 승이야, 여러분들? 4승이야. 8? 소인수분의 기본이지. 누구의 3승에다가 3n분의 4승이야. 지수끼리 뭐 하는 거지? 곱하는 거야. 그러면 2에 시작. 누구분의 4승이야? n분의 4승이야. 네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여러분들? 자연수가. 여기 봐. 졸리리 쉽네. 그럼 네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분수지수가 아니어야 되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n은 누구의 약수이면 돼? 4의 약수이면 돼. 그럼 끝났네. n은 몇이죠, 여러분들? 1, 2, 4야. 그렇잖아? 다 더해버렸으니까 정답 얼마 나왔다, 여러분들? 7로서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 아, 이런 걸 할만하잖아. 알겠지? 숙제 해와. 잠깐만. 기아파. 바쁜 건 알겠는데. 기아. 바쁜 건 알겠는데 해라. 알겠지?
자,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안녕히 가세요.